인수분해 활용 단원입니다.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배웠죠. 곱셈 공식 1, 2, 3, 4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인수분해,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죠. 인수분해를 배웠는데, 이번 단원은 그런 기본적인 인수분해보다 좀 더 복잡한 인수분해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항이 3개 이하인 경우와 항이 4개인 경우, 저 뒤에 가면은 항이 5개인 경우,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항의 개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항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 뒤에 가면은 5번째, 이런 유형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묻기, 이런 다항식이 있습니다. 다항식에서 잘 보시면 모든 항, 이제 항은 뭔지 아시죠? 이런 모든 항에 똑같은 인수가 있어요. 잘 보면은 모두 다 3xy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인수로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알았다면 3xy로 이렇게 묶고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죠. 이 분배 법칙인데 1학년 때 배웠던 분배 법칙의 역연산으로 넓은 범위에서는 이것도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이 인수분해예요. 요 단항식과 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통 부분을 치환. 공통 부분을 찾아내면은 요거를 A로 치환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 1, 2, 3, 4번 정도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연산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치환했던 거를 원래의 문자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서 a제곱 더하기 2a 빼기 15는 3, 5 AA로 인수분해 되죠. 여기서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것이 A-3 A 플러스 5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면은 사실은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A를 다시 A 플러스 B로 바꿔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5 이렇게 다시 바꿔줘야 이것이 원래 식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복잡한 것이 많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인수분해 방법은 공통부분이 짝으로 있으면 짝짓기. 공통부분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은 A로 묶어지기 때문에 x 플러스 y, 뒤에는 B로 묶어지기 때문에 x 플러스 y,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x 플러스 y도 또 공통인데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x 플러스 y, 이것도 다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거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원래의 식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x 플러스 y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x 플러스 y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게 되죠. 첫 번째 식에서
바로 이게 보여서 세 번째 식으로 바로 쓴 다음에 공통인 부분 두 개를 묶어서 A 더하기 B를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레벨이 돼야 되겠죠?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곱셈 공식 2번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 이 식을 보면은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텐데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요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게 눈에 띌 거고, 얘만 없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y제곱이 나중에 곱셈 공식 2번에 의해서 인수분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제곱꼴로 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y제곱을 하면은 곱셈 공식 2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x-1에 더하기 y랑 x-1에 빼기 y, 이게 힘들면 이게 잘 안되면 x-1을 치환을 한 다음에 풀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항식과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쓸 때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 인수분해를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인수분해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에서 5번이라고 썼던 부분이 이제 이건데, 여기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죠. 위에 설명한 1, 2, 3, 4번보다 좀 더 복잡한 인수분해인데, 이거는 위의 모든 방법들이 다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항이 5개 이상 있을 때 위의 방법들이 다 잘 안 될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냥 1, 2, 3, 4번 대신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1, 2, 3, 4번을 먼저 생각을 떠올리고 그거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살펴볼까요? 다항식에 포함된 문자 중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찾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요게 실제 문제예요. 이런 다항식, 복잡하죠? 항이 5개 이상 있습니다. 이런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 x는 차수가 2고 y도 차수가 2네요. 그러면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는 x, y 둘 다 똑같은데, 보통의 경우 x로 식을 쓰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 x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x의 제곱 항, x항 두 개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고,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제곱항, x항, 상수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수항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천천히,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천천히 했다가 점점점 이게 눈에 보이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수항을 인수분해를 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전체 식이 x 2y-3과 3y-2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곱으로 표현이 되고, 요 y 플러스 1은 두 인수의 합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래서 요 인수분해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다항식의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8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는데, 이거를 98을 제곱을 하고 2의 제곱을 하고 빼주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식이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2번, 인수분해 공식 2번을 이용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바꿀 수 있고, 이 계산 결과가 굉장히 쉬워지죠. 두 번째 식에서도 99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9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복잡해 보이는 식인데, 이거를 곱셈 공식 1번, 인수분해 공식 1번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딱 보자마자 생각이 떠올라야 될 정도로 연습이 기본적으로 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보게 되면은 위 것과 좀 마찬가지인데,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를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x에 98을 넣었을 때 요게 100이 되죠. 그래서 연산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연습에 의해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인수분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인수분해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